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한번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미국 증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신고점을 갱신했었던 미국 증시, 오늘은 혼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으며 금 같은 경우도 이 1800달러대를 뚫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전해드렸다시피 비트코인 투자에 대한 심리 상태가 극단적 탐욕 단계에 달했을 때 종종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었는데, 이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61,245달러,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4,600달러 선에서 4,477달러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쯤 해가지고 와리가리를 마치고 올라가게 될 것인가, 아니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있을 것인지 이 주말 장세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시면서 오늘 첫 번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운 소식은 아닌데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통화감독국 청장으로서 암호화폐 회의론자 소울 오말로마 씨를 지명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인준 청문회 등의 공식 임명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자, 오말로마 씨는 전에 암호화폐가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암호화폐에 대해서 경고를 한 바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근데 금융에 대해 연구를 하는 법학 교수라면 누구보다 더 잘 알 것 같은데, 이 경제 같은 경우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조정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막 끼어들고 그러니까 더 난잡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연준 같은 경우 말이죠. 근데 그 책임을 왜 암호화폐로 돌리는 것인가? 비트코인의 명예훼손죄로 이 고소를 한번 때려버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는 신한은행, 대한민국의 신한은행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달쯤 해가지고 개발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대한민국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나오나요? 자,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만 있으면은 은행을 거치지 않고 여러분 지갑에서 다른 사람 지갑으로 바로 송금이 가능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다른 은행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고 있는 것인지, 다른 은행들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된다면 호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좀 안타까운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업비트 사무실에서 분신 소동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한 남자가 몸에 신호를 뿌리고 라이터를 들고 이제 뭔가 시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그래도 다행히도 아직까지 인명피해가 보고되지 않은 걸로 봐서 큰 사고 없이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업비트는 또 무슨 짓을 했길래 한 남자가 목숨을 걸고 시위를 하게 만드는 것인가? 금융당국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데다 딴지 걸지 말고 정말로 시민들을 돕기 위해서, 투자자들을 돕기 위해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좀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다음으로 좀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최대한 빨리 돈을 모아가지고 조기 은퇴를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수많은 파이어족들이 또 탄생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파이어족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해본 결과 해당 파이어족들 중에 3분의 2는 연봉 5만 달러 이하를 받는 근로자인 것으로 나타났었다고 합니다. 자, 그 중에 27%는 연봉 2만 5천 달러밖에 안 됐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치자면은 연봉 한 5,500만 원, 3천만 원 이하의 사람들이 과감하게 투자를 진행함으로써 은퇴까지 손에 넣을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말 그대로 인생 역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이 성공 확률은 희박합니다. 설문조사를 6,741명이 참여했는데 이 중에 4%만이 그런 정도의 성공을 거둘 수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아, 저도 은퇴하고 싶습니다. 근데 저 같은 쫄보는 이 과감하게 투자를 못해가지고 좀 힘들 것 같아요. 좀 더 장기로 보고 천천히 안전하게 나아가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파이어족으로서 성공한 암호화폐 투자자들도 있는데 반면에 완전히 인생 망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언제나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체인알리시스의 분석에 의하면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암호화폐 시장이 12개월 만에 무려 641% 그리고 711%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속도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왜 그러는 것일까요? 단순히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암호화폐 투자를 진행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외에 다른 이유로는 인플레이션 해지, 그리고 이렇게 금융 서비스가 일반화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금융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더욱더 각광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과 다른 암호화폐들은 아직 인도에서는 합법화가 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합법화가 된다면은 인도에서 가장 큰 결제 회사 중에 하나인 페이티엠이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다가 저랬다가 과연 인도 정부는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자, 근데 금지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말을 들을까요? 안 듣습니다. 이미 몇 번 금지를 하려고 했지만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 자, 다음으로는 스텔라에서 AMM 기능을 탑재했다라고 하는데요. AMM이 뭐시기냐? 오토노머스 마켓 메이커스라고 해가지고 자동 마켓 메이커, 구매자와 판매자의 거래상의 유동성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로서 디파이 쪽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합니다. 이런 업그레이드가 있었다라고 하고, 이어서는 암호화폐 업계의 검은 태양 저스틴 선입니다. 비트토렌트 체인은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을 지원하고 호환이 된다라는 이런 브리징에 관련된 발표를 해준 데 이어서 다음으로는 트론의 역량의 절반을 메타버스 구축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최근에 메타버스 코인이 좀 크게 상승하지 않았었습니까? 저스틴 선 같은 경우는 디파이면 디파이, NFT면 NFT, 돈이 된다 싶으면 전부 다 따라가기 때문에 이번에는 메타버스 타고 트론 펌핑 한번 해보자라고 으쌰으쌰 하고 있는 것이죠. 자, 트론 펌핑 하는데 한번 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는 NFT에 올인했다라는 트윗을 남기면서 사람들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메타버스와 함께 트론 펌핑을 준비하고 있는 저스틴 선, 사람들의 관심을 청소기로 빨아당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 네트워크가 퓨즈TV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이 나왔었고요. 다음으로는 그레이스케일에서 고려 중인 자산 목록으로서 아발란체와 테라, 루나를 추가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레이스케일 자산으로서 고려하고 있는 암호화폐들의 목록은 여기서 여기까지 나와 있는데요. 다들 쟁쟁합니다. 쟁쟁한 코인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어떤 코인들을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추가를 하게 될 것인가? 저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만은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더리움 2.0에 계속해서 고래들이 입금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난 24시간만 해도 7,872개가 추가로 예치가 됐다라고 하네요. 얘네들은 이더리움 2.0 출시될 때까지 언락이 안 되는 애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 물량, 이 시장에서의 이더리움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동시에 최근에 최고가를 다시 한번 갱신한 이더리움 목표가 어제 8,000달러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받고 더블까지는 아니지만 얹어가지고 이더리움 14,000달러까지 간다라는 이더리움에 대한 과감한 예측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암호화폐 매체인 코인텔레그래프의 분석가 매튜 하이랜드라는 사람이 내가 2017년도 때 이더리움 차트를 좀 봤더니 비슷하더라. 그래가지고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에 이더리움이 14,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2개월에서 3개월 동안에 이더리움 가격이 막 3배 이렇게 오른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암호화폐 시장이 불가능이란 없다.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가 아닌가. 슈퍼 상승세가 오게 된다면 지금 현재 거래소 내에서의 이더리움 보유 물량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마치 1.5리터 코카콜라에 멘토스 집어넣은 것처럼 이더리움 가격이 폭발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꿈이 현실이 되는 곳, 바로 이 암호화폐 시장 아니겠습니까? 나도 파이어족 한번 해보자.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지금 살짝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아직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인 조정이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더리움도 따라서 움직이게 되겠죠. 이어서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코인베이스에서 대출 상품을 개발하다가 SEC 때문에 취소를 했었는데요. 이제 비스무리한 그 하나를 들고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엇이냐? 비트코인을 담보로 맡겨놓고 현금 대출을 받는다라는 것인데요. 맡긴 비트코인 가치의 40% 최대 100만 달러까지 현금 대출을 해준다라고 합니다. 대출 이자는 연 8%. 비싸다 이 자식들아. 니들 양아치냐? 자, 아무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대출받은 돈으로 또 비트코인을 사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비트코인을 담보로 잡아가지고 현금을 받아서 재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대출 플랫폼들은 이미 예전부터 여러 곳이 있었으니까요. 다음으로 이어서 JP모건의 CEO는 줄기차게 비트코인을 때리고 있는데 JP모건 분석가들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장기 목표가를 14만 6천 달러로 올려 잡았으며 비트코인이 금과 경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의 1차 목표가라고도 볼 수 있는 10만 달러.
언제쯤 뚫을 수 있을 것인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위세를 떨치자 금 투자자들은 좀 긴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금 투자자들 중에 가장 투덜투덜거리는 피터 시프. 피터 시프는 이번에 마이클 셀러를 공개에 저격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은 이 폭탄 돌리기와 비슷한 뮤지컬 체어 게임과 같다. 비트코인을 많이 가진 사람은 결국 패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하자, 당연히 또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발끈해가지고 금 가격이나 봐라, 이런 식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던 찰나, 아니나 다를까 스펜서 시프, 피터 시프의 늦둥이 아들내미가 나타나가지고 하하하하,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들은 승자가 될 것이며 패배자는 바로 아버지가 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이 피터 시프한테 귀싸대기를 맞은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좀 들기도 하는데, 공개적으로 아버지를 맞저격한 스펜서 시프, 용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뭔가 좀 이 콩가루 집안이 되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안타까운 마음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뭐 혹시 모르죠. 피터 시프도 사실은 이렇게 연기를 하는 것이고 둘이 한통속이어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독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음으로 해서는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이기도 하죠. 조 로건이 10만 달러치 비트코인을 들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자, 정치인들 중에 첫 번째로 비트코인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은 누가 될 것인가 라고 폼플리아노가 묻자 마이애미시의 시장 프란시스 수아레즈가 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번에 뉴욕시의 시장으로 선출이 된 비트코인의 또 다른 지지자, 여기는 이 사람 에릭 아담스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 나는 앞으로 3개월치 월급을 비트코인으로 받겠어 라고 밝혔습니다. 자, 누가 비트코인으로 월급 받느냐, 비트코인 월급 맞다이가 펼쳐지고 있는 상황, 아주 재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정말 재밌어요. 자,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가격 움직임이 그닥 그렇게까지 신통치 않다라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이 위에까지 이 중요 저항까지 고개를 살짝 내밀었다가 다시 한번 꺾이면서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지금 상단 추세를 테스트하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떨어져서 밑에 있는 추세선까지 떨어지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 같은 경우 만약에 지속적인 조정을 받아가지고 저항선까지 쭉쭉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 61,500달러에 저항선이 하나가 있고 6만 달러에 또 저항선이 하나가 있으며, 그리고 58,000달러 선까지 만약에 비트코인 조정을 받게 된다면 쌍바닥을 찍으면서 다시 한번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크립토 비트코인 크리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조정이 어디까지 나올지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그래서 일단 추이를 지켜봐야만 되겠고, 극단적 탐욕 한번 나왔으니까 뭐 공포 정도까지는 한번 몰아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해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께서 매매 전략을 잘 세우고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정보들 도움이 되셨다면 토마토밭에 떡국 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으로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